네, 이번에는 한옥의 창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164쪽에 있는 글이에요. 한옥의 창호. 네, 오래간만에 약간 건축 쪽의 글을 공부하게 됐네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하이퍼리얼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몰랐습니다만은 이제 저도 이제 발견한 건데요. 이 옆에 지문에 실제론이 나왔었네요. 네, 여기 뭐 실제론과 반실제론 해가지고 세계관에 관한 그런 글이 나왔었는데 혹시 인문지문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한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실제론, 반실제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철학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뭐 그건 그렇고 오늘 배울 그 164쪽의 한옥의 창호는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한옥의 특징을 공부할 단원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통의 원리 이런 걸 배웠었잖아요, 그죠? 한옥에 어떤 그 바람이 잘 통하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통기가 잘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공부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창호라고 해가지고 창과 문을 합친 창호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좀 살펴보죠. 자, 창은 채광이나 환기를 위해 두 가지 목적이죠. 채광, 환기. 문은 사람들의 출입을 위해, 오가는 곳인데 건물 벽에 설치한 개폐가 가능한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이건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현대적인 건축물에서 창과 문은 각각 기능이 명확하고 크기와 형태가 달라 구별이 쉽다.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나눈다는 거죠. 명확하게 구별한다. 그러나 한국 전통 건축, 곧 한옥에서 창과 문은 그 크기와 형태가 비슷해서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창인 듯 문인 듯, 창 같은 문, 문 같은 창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창과 문을 합쳐서 창호라고 부른다. 창호의 개념이죠. 자, 이것은 창과 문의 기능과 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데 창호가 가진 기능적인 면 그리고 미적인 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창호가 가진 기능은 뭐고 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창과 문을 굳이 구별한다면 머름이라고 하는 건축 구성 요소를 통해 가능하다. 자, 구별할 때의 기준은 머름인데 머름은 뭐냐? 창 아래 설치된 낮은 창턱으로 팔을 얹고 기대어 앉기에 편안한 높이로 하였다. 굳이 구별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양반가에서의 날이 그러면 창문인지 문인지 뭐 하나 딱 열고 그거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 창틀에다가 이렇게 팔을 얹고 아주 거만하게 대답하는 그런 양반들의 모습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한옥의 어떤 특징으로서 창과 문이 구별되지 않는 창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기능과 미를 알아보겠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이 문단 공간의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옥에서 창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아주 중요한 핵심 어구가 나왔죠. 공간의 가변성. 공간을 아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지요. 여러 짝으로 된 큰 창호가 한쪽 벽면을 대체하기도 하는데 벽을 대체하기도 하네요. 이때 외부에 면한 창호뿐만 아니라 방과 방 사이의 창호를 열면 별개의 공간이 합쳐지면서 넓은 새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닫으면 공간이 나눠지는 거고 열면 새 공간이 생기고 창호의 개폐에 의해 안과 밖의 공간이 연결되거나 분리되거나 또는 구획이 변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다 가변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연결, 분리,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어구죠. 이처럼 창호는 한옥의 공간 구성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뭐 중요하대요.
그래서 공간의 개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옥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자, 한편 3문단이죠, 이거. 네. 요건 2문단. 문단 번호를 안 썼네. 요거 1문단. 요거 2문단. 네, 3문단. 한편 한옥에서 창호는 건축의 심미성이 잘 드러나는 독특한 요소이다. 건축의 심미성. 아까 미적인 측면 살펴본다 그랬죠? 창호가 열려 있을 때 바깥에 나무나 콕콕 같은 자연물이 있을 경우 방 안에서 창호와 일정 거리 떨어져 밖을 내다보면 창호를 감싸는 바깥 둘레 안으로 한 폭의 풍경화를 감상하게 된다. 방 안의 사람이 방 밖의 자연과 완전한 소통을 하여 인공의 미가 아닌 자연의 미를 직접 받아들임으로써 한옥의 실내 공간은 자연과 하나된 심미적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그러니까 뭔가 창호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열면 방 안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열면 여기에 뭐 나무도 있고 여기 풀도 좀 자라고 꽃도 있고 그다음에 저 멀리 뭐 산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 창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액자 틀처럼 프레임처럼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뭔가 그림을 따로 걸지 않더라도 뭔가 자연스러운 그림처럼 그렇게 기능을 한다는 거죠. 한편의 풍경화처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자연과의 소통, 자연과의 소통 그리고 인공미가 아니라 무슨 미? 자연미. 열린 창호가 안과 밖, 사람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없앤 것이다. 그래서 안과 밖의 경계를 없앴다, 소통했다 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한옥의 신미성에 관한 것인데 그 신미성의 중요한 요소로 우리 창호가 그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창호가 닫혀 있을 때는 이건 열려 있을 때잖아요, 그죠? 열려 있을 때는 그랬고 닫혀 있을 때는 어떻느냐 이거지. 닫혀 있을 때는 이것도 신미성인데 창살 문양과 창호지가 중요한 심미적 기능을 한다. 이것도 심미적 기능. 문양, 창호지. 창호지는 뭘까요? 한옥에서 창호지는 방 쪽에 창살에 바른다. 방 밖에서 보았을 때 대칭적으로 배열된 여러 창살들이 서로 어울려 만들어내는 창살 문양은 단정한 선의 미를 창출한다. 선의 미, 단정함. 그러니까 어떤 우리만의 한국적인 미로 이제 우아미, 선의 미학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한복의 선의 미학. 그러니까 한옥도 그렇지만 한복이 이제 평면적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입체적이기보다는 평면적인데 그 평면적인 것 속에서 한옥의 어떤 우아한 선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단정한 선의 미를 우리 이렇게 이런 좀 가난한 집은 이렇게 직각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네모난 것에다가 뭐 여러 가지 문양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양에 따라 집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집주인의 품격도 알 수 있다. 품격, 집의 표정 이런 것들 알 수 있다. 뭔가 이게 소박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직각형의 그런 창호를 바르는 거고 좀 화려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막 동그란 거, 뭐 네모난 거, 뭐 입체적인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겠죠, 그죠? 방 안에서 보았을 때 이건 방 밖이죠. 방 밖에서 보았을 때 그건 그랬고 방 안에서 보았을 때 방 밖에서 보았을 때는 이 창살 문양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방 안에서는 창살 문양이 잘 안 보이고 뭐예요? 창호지에 어리는 햇빛 이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무슨 이른 아침에 청색을 띠고 대낮에 햇빛이 들어올 때는 뽀얀 우윳빛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이면 서경의 붉은 빛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의 어떤 이런 햇빛의 변화, 시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감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창호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한 창호지가 얇기 때문에 창호가 닫혀 있더라도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우리 그 현대적인 건축을 보면은 창문이 없어요, 그죠? 창문이 있더라도 막 굉장히 답답하고 그 작죠. 그리고 잘 열리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공감하죠, 그죠? 공감. 그런데
이게 그 인공적인 이런 그 에어 시스템으로 이렇게 막 에어컨을 켜야 된다든가 이런 그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공기를 순환시키는데 햇빛도 잘 못 보겠고 그죠? 뭐 갇혀 있는 느낌 이런 거 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햇빛을 보면서 자연과 소통하고 또 닫혀 있더라도 방 안에서 바람의 소리, 새의 소리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죠? 화창한 날과 흐린 날의 정서와 분위기, 무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창호는 이와 같이 사람과 자연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케 함으로써 양자가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한다. 이게 이제 핵심 어구죠. 이 문단에 사람과 자연 간의 지속적인 소통, 조화,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닫혀 있을 때는 어떠느냐? 이 산문단에서는 열려 있을 때를 주로 봤죠. 열려 있을 때는 이런 풍경과 같은 그림이 자연의 모습이 자연의 미가 펼쳐져 있었는데 닫혀 있을 때는 뭐였느냐라는 걸 다루고 있으면서 방 밖에서 본 버전 그리고 방 안에서 본 버전 이런 것들의 어떤 심미적인 심미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그런 기능도 물론 있겠지만 있겠죠. 그래서 뭐 특히 이제 햇빛이 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심미적인 기능도 하지만 우리가 따뜻한 햇빛을 받음으로써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13번의 문제를 보시면 윗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죠. 한옥의 창살은 방 안으로 노출되어 있다. 아니죠. 방 밖이죠. 그죠? 한옥에서 창살 문양은 집주인의 품격을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 우리 사문단에 나와 있었죠. A 옆에 집주인의 품격, 그 집이 얼마나 좀 잘 사나 이런 것도 나타내고죠. 한옥의 방에서 바라보면 창호지의 어린 색채는 이건 방 안을 얘기하는 거죠. 방 안에서 바라보면 창호지의 어린 색채는 하루 종일 일정하다 아니죠. 변한다 그랬지. 한옥의 머름은 창인지 문인지 구분해주는 하나의 그 수단인데 한쪽 벽면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건축 구성 요소이다. 아니죠. 이거는 창호 자체에 대한 설명이지 머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한옥에서는 창호의 형태에 따라 창과 문을 구별하는 것이 구별이 일반적인가요? 아니죠. 현대적인 건축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그런 설명이었고 다음 윗글을 읽고 보기의 기억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3점짜리네요. 적용 문제 역시 적용 문제를 잘해야 됩니다. 들어 열개 요게 이제 들어 열개인데 창호에 두 문짝을 접고 그것을 들어 처마 밑에 달려있는 걸쇠 요 보이시죠? 요 걸쇠에 매달게 한 창호를 말한다. 그림의 한옥은 사랑채의 대청으로 수목이 있는 마당과 주변의 산을 바라보고 있고 대청 전면에 들어 열개를 모두 들어 올린 상태이다. 들어 열개를 내려서 펼치면 대청 전면은 모두 창호로 채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 올리면 수목이 있는 마당을 볼 수 있고 산을 마주보고 할 수 있고 뭔가 자연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거를 내려서 펼치면 창호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창호의 기능을 심미적 기능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청마루에 있는 그런 거죠. 이 부잣집에 가면은 이런 이상한 쇠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요거 걸쇠 이런 것이 있는데 요게 여기 이제 나무 같은 그런 막대기 이런 것들을 이제 싹 사이에 걸쳐서 떨어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여름에는 올리고 겨울엔 추우니까 다시 내리고 그런 거죠. 기억은 편의에 따라 올리고 내릴 수 있게 한옥의 공간의 가변성 구현하는 요소죠. 기억을 올렸을 때 대청 전면이 개방되므로 환기도 잘 되고 출입도 원활하겠죠. 우리 2번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3번
대청에서 마당을 조망할 수 있으므로 사람과 자연의 경계가 없어지는 그런 심미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로 상문단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내려 닫았을 때, 닫았을 때는 대청 마당에서는 대청 전면에 펼쳐진 창살 문양을 볼 수 있겠죠. 닫았을 때니까, 그리고 바깥에서 봤을 때니까 상문단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죠. 내려 닫았을 때 여기 벽을 대체하게 되므로 내부와 외부 사이의 교감은 차단, 차단 아니고 소통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왜? 얇은 이런 창호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A의 문맥적 의미 또 나왔어요. A는 뭐죠? 표정을 읽을 때, 이거죠. 표정을 읽는다, 이게 뭔 말이죠? 책을 읽는다는 거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죠. 창살로 구현된 다양한 문양에 따라 집의 표정을 어떻게 읽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집의 분위기, 정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거죠. 그럼 정서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 뭐죠? 책을 읽는 거는 이제 너무 직접적이고, 염상섭을 읽고 있지, 이건 염상 작품을 읽는 거죠. 염상섭이라고 하는 우리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3대 작가죠. 책 읽는 거죠. 글자를 읽는 게 아니죠. 이건 또 소리, 이 옛 글자는 어떻게 읽어야지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소리를 내서 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독서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낭독을 얘기하는 거고.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이런 거지, 그지? 마음, 정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이 컴퓨터에는 CD를 읽는 장치가 없네. 이거는 이제 이 기계적인 장치를 이거 이제 해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아주 쉬운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죠? 네, 억울합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